매미 소리가 요란하던 그해의 여름, 우리 마을 뒷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짙은 녹음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마을 어른들끼리만 쉬쉬하며 내려오는 아주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서 부채질을 하시던 쌀집 박 영감님이 곰방대를 털며 무심코 던진 옛날 이야기였다. 니들 저 뒷산 꼭대기에 있는 허물어진 돌무더기들, 그게 그냥 돌이 아니여. 아주 옛날에 지독하게 욕심 많은 성주가 살던 거대한 성터였지. 영감님의 입에서 나온 전설은 어린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수백 년 전 그 산성에 살던 성주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었다고 한다. 온갖 수단으로 긁어모은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했는데 큰 난리가 나서 적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성을 지킬 생각은 뒷전이고 오직 보물을 숨길 궁리만 했다는 것이다. 성주놈이 그 많은 보물을 산속 깊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파묻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심지어 비밀을 지키려고 땅을 판 부하들까지 다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 결국 성주는 싸움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보물의 행방은 그놈 죽음이랑 같이 영영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겨.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자기 보물 내놓으라는 성주 귀신 곡소리가 들린다니까. 침을 꼴깍 삼키며 듣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뱀 나오고 험해서 얼씬도 하지 말라던 그 뒷산이 갑자기 황금이 가득한 거대한 보물선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야, 진짜 그게 다 산에 묻혀 있다고? 골목대장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잊혀진 성주의 탐욕이 남긴 유산, 그 전설 속의 보물을 찾아낼 주인공은 바로 우리여야만 했다. 그날부로 우리의 평범했던 여름방학은 지루할 틈 없는 거대한 모험의 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마을 어귀에 모였다. 각자 집에서 몰래 들고 나온 모종삽이며 호미, 심지어 부엌 식칼까지 챙긴 모습이 제법 진지했다. 우리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자풀이 우거진 뒷산 비탈길을 내달려 단숨에 성터까지 올라갔다. 흩어져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 무조건 파보는 거야. 골목대장 민수의 지휘 아래 우리는 무너져 내린 성벽 주변을 두더지 마냥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백 년 묵은 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오는 것이라곤 깨진 항아리 조각이나 녹슨 쇠붙이뿐 금은보화는커녕 동전 한 입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을 허탕만 치고 나니 맥이 탁 풀렸다. 흙투성이가 된 채 그만 포기할까 싶어 성벽 그늘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다. 무심코 올려다본 거대한 바위 성벽 틈새, 어른 팔뚝만 한 깊은 구멍 속에 뭔가 이질적인 것이 박혀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저게 뭐지?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나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기어 올라가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낑낑대며 잡아당기자 툭 하고 흙먼지와 함께 널쩍한 물건이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었다. 성 지붕에 쓰였을 법한 아주 오래된 안막새 기와 조각이었다. 흙을 털어내자 표면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들이 드러났다. 알아볼 수 없는 괴상한 그림들과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화살표.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내 손에 들린 이것이 박 영감님이 말한 그 전설의 시작점, 성주가 남긴 보물지도라는 확신이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보물이라도 훔친 도둑고양이들처럼 가슴에 기와 조각을 품고 산을 뛰어내려왔다. 도착한 곳은 동네 방앗간 뒤편 버려진 문짝과 비닐포대로 엉성하게 만든 우리들만의 비밀 아지트였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 보자. 모두의 시선이 흙바닥에 놓인 기와 조각으로 쏠렸다. 하지만 기대는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거기엔 친절한 약도 대신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난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이글거리는 태양 모양, 세 개의 물결선, 그리고 마치 이빨이 부러진 듯한 뾰족하고 기괴한 바위 그림까지. 이건 지도가 아니라 골치 아픈 수수께끼였다.
이게 뭐야? 그냥 낙서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아봐? 한 친구가 투덜대며 발로 흙을 찼다. 나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욕심쟁이 성주는 보물을 숨길 때도 참 고약하게 숨겼구나 싶었다. 우리가 포기하려던 찰나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림을 노려보던 민수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기와 한복판을 가리켰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민수의 손끝이 가리킨 건 부러진 이빨 모양의 기괴한 바위 그림이었다. 우리는 코를 박고 그림을 들여다봤다. 매일같이 뒷산을 휘젓고 다닌 우리 눈에 그 모양은 낯설지가 않았다.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소가 있었다. 야, 이거 산 중턱 약수터 옆에 있는 거북이 바위 아니야? 우리가 맨날 그 위에 올라가서 놀던 목이 부러진 거북이 모양의 큰 바위. 그림은 영락없이 그 바위를 닮아 있었다. 맞아. 그리고 그 옆에 물결선 3개는 약수터 물길이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성주가 남긴 첫 번째 지령이었다. 약수터 옆 거북이 바위에서 시작하라. 마침내 암호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암호를 해독하자마자 우리는 약수터로 내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도착한 곳에는 목이 부러진 형상의 거대한 거북이 바위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매일같이 미끄럼틀 삼아 타고 놀던 바위였지만 보물지도의 첫 번째 관문이라 생각하니 그 웅장함에 절로 침이 꼴깍 넘어갔다. 우리는 지도에 그려진 대로 바위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금괴가 쏟아져 나올 것 같던 기대와 달리 바위 밑에는 축축한 이끼와 지렁이뿐이었다. 뭐야, 여기 아닌가?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다시 기와 조각을 들여다보던 민수가 무릎을 탁 쳤다. 아니야, 여기 봐. 거북이 바위 그림 옆에 작은 화살표가 또 있잖아. 이건 보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음 장소를 알려주는 이정표였던 거야. 민수의 손가락이 가리킨 화살표는 거북이의 부러진 목이 향하는 곳, 즉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닌 산의 더 깊고 험한 금지구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어른들이 멧돼지가 나오고 길이 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산 너머였다. 순간 우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저 울창한 가시덤불 숲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성주의 보물이 바로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게 요동쳤다. 가자.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 우리는 비장한 눈빛을 교환하고 익숙한 길을 버린 채 사람이 다닌 흔적이 전혀 없는 거친 숲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밑이 푹푹 빠지는 낯선 산의 품속으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익숙한 약수터 길을 벗어나자마자 숲의 공기부터 달라졌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은 대낮인데도 어스름했다. 하늘을 가린 빽빽한 나무들과 발목을 잡아채는 질긴 덩굴식물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며 비탈을 기어올랐다. 얼굴과 팔다리는 이미 가시덤불에 긁혀 상처투성이었다. 야, 아까 그 화살표 방향 맞는 거야? 너무 깊이 들어온 거 아니냐고. 한 친구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문 채 나침반과 기와 조각을 번갈아 보며 앞장설 뿐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다. 숲속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어지고 어디선가 부엌 마이너스 하는 산새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지자 결국 참고 있던 두려움이 터져나왔다. 나 더는 못 가겠어.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러다 어두워지면 진짜 길 잃어서 죽는다고. 평소 겁이 많던 친구 하나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다. 앞서가던 민수가 획 돌아보며 버럭 화를 냈다. 야, 여기까지 와서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니까. 보물이고 뭐고 난 무섭단 말이야. 집에 갈래?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성이 오갔다. 금방이라도 치고받고 싸울 기세였다. 사실 나도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때였다. 씩씩대며 싸우던 우리 시선 끝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좁고 깊은 골짜기 입구가 나타났다.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 마을 어른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쉬쉬하던 저주받은 땅, 바로 뱀골의 시작점이었다. 우리는 싸우던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그 어둠의 아가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 음침한 골짜기 안으로 발을 들였다. 뱀골. 마을 어른들이 낮에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금단의 땅이었다.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한여름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소름 돋는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하늘을 가린 절벽과 빽빽한 나무들 때문에 대낮인데도 동굴 속에 들어온 듯 어두컴컴했다. 바닥은 온통 축축한 이끼와 썩은 낙엽으로 뒤덮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불길한 물컹거림이 느껴졌다. 여기 진짜 기분 나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친구의 말처럼 이곳엔 그 흔한 산새 소리나 벌레 울음소리조차 없었다. 오직 우리가 밟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와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깰 뿐이었다.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보물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생각 하나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골짜기가 막다른 절벽에 가로막힌 곳에 다다랐다. 앞장서던 민수가 걸음을 멈추고 기와 조각과 앞을 번갈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야.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 민수의 손끝이 향한 곳은 절벽 아래 사람 허리 높이만 한 작은 바위 틈새였다. 입구는 칡넝쿨과 가시덤불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어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비밀의 문 같았다. 저 가시덤불만 걷어내면 전설 속 성주가 숨겨둔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우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보물을 눈앞에 둔 흥분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채 우리는 그 검은 아가리 앞에 섰다. 내가 먼저 해볼게. 침묵을 깨고 내가 나섰다. 보물에 눈이 멀어 잠시 공포를 잊은 탓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에 쥔 호미를 고쳐잡고 바위 틈새를 단단히 막고 있는 칡넝쿨과 가시덤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툭 투둑. 엉킨 줄기가 끊어질 때마다 내 심장 소리도 같이 커졌다. 마침내 어른 몸통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시커먼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며 한 발짝 더 다가선 그 순간이었다. 스르륵 스윽. 내 발밑, 아니 바위 틈새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른 낙엽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차가운 소리. 그리고 이어진 섬뜩한 경고음. 바람소리. 내 몸은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설마 하는 공포가 머릿속을 지배했다. 마침내 어둠 속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 금은보화는 없었다. 대신 그보다 더 번쩍거리는 수십 개의 차가운 눈동자들이 나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놈들이었다. 살무사, 까치독사, 그리고 이름 모를 검붉은 뱀들 수십, 아니 수백 마리는 되어 보이는 독사들이 서로 몸을 뒤엉킨 채 다리를 틀고 있었다. 마치 욕심쟁이 성주의 저주받은 보물을 지키는 지옥의 수호자들처럼. 놈들의 붉은 혀가 날름거릴 때마다 소름 끼치는 씩씩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성주의 저주는 진짜였다. 우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독사 소굴 앞에서 그대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으악! 뱀이다! 도망쳐! 우리는 보물을 캐려고 가져갔던 홈이며 시카를 다 내팽개치고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기와 조각지도마저 바닥에 떨어뜨린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 어둡고 험한 뱀골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채찍질 당하면서도 혹시나 뒤에서 독사들이 때로 쫓아올까봐 멈출 수가 없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공포가 우리를 쉬지 않고 달리게 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린 건 익숙한 약수터 앞 환한 햇살 아래 도착해서였다. 우리는 흙투성이가 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숨을 몰아쉬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2번 다시 보물 이야기도 뒷산 너머 뱀골 이야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우리의 거창했던 보물찾기 모험은 그렇게 비명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다. 어른이 된 나는 가끔 고향 뒷산을 올려다본다. 그날 우리가 두고 온 기와 조각은 아직도 그 골짜기에 잠들어 있을까? 그 뱀 소굴 아래 진짜 성주의 금은보화가 있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땀범벅이 되어 지도를 해독하던 그 뜨거웠던 열정, 금지된 선을 넘을 때의 짜릿함, 그리고 독사 소굴 앞에서 느꼈던 터질 듯한 공포까지. 그해 여름,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 헤맸던 건 황금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가슴 뛰는 추억이라는 진짜 보물이었음을 말이다. 욕심쟁이 성주의 전설은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여름을 선물해 주었다.